현재 영국 하원 의원들이 왜 영국이 한국의 대량 테스트 모델을 포기했는지 따져 묻고 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대응 모델을 도대체 영국은 왜 포기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져 물었다는 것인데요. 런던 이코노믹은 한국의 신속한 테스트와 접촉자 추적은 한국 전략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확산을 늦추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그럼 영국은 한국의 방식을 따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고문을 맡고 있는 데임 앤젤라 맥클렌 교수에게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맥클렌 교수는 한국은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이며 그들은 실제로 접촉 추적을 통해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했고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국이 달성한 것을 모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대부분의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대응 방식의 기술적인 면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모델링하자는 등의 의견을 주로 다루어 왔는데요. 이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차이점들까지 깨달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BBC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기사에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정보를 통해 추적 경로를 찾고 이통사들로부터 얻은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기술적인 전략에 대해 먼저 언급한 후 좀 더 깊은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므로 그들은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매우 꺼려한다. 또한 일반인들에겐 일종의 이해된 계층 구조가 존재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산 동서대학교 세포생물학 교수 저스틴 펜도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높은 수준의 감시에 대한 반대는 한국에서 거의 없었다면서 한국의 문화적 요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폴리티코의 경우도 기존에는 잘 언급되어 오지 않았던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최첨단 전자상거래 및 택배 시스템이 대유행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공황 구매나 사재기 현상이 한국에서는 전혀 없었으며 밤늦게 주문을 해도 물건이 새벽에 배송이 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특히나 유럽의 급격한 확산 등의 재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전통 덕분에 순종할 줄 알고 권위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그들의 최근 경험은 그들이 감시 기술의 침입과 엄격한 정부 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마치 영국인들은 신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영국인들이 매너가 좋다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켰듯이 이 또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며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어주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멍청한 의견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며 한국이 유교와 종교적인 억압으로 인해 이런 위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라는 서구권의 고정관념은 잘못된 이론이라 기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확실히 한국은 그런 유교적 압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국회의원을 선거구를 대표하는 자로 대하기보다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에 그것은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한국인들은 미디어, 온라인 논평, 거리 시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국민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서구권의 시각처럼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복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아니라 깨시민으로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힘이 있다는 분석인 것인데요. 기사는 낙관적인 미국인들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스스로 이 대유행을 잡아낼 것을 결심했고 이에 따라 이미 익숙했던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아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 등의 철저한 방역을 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아무리 한국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한다 해도 100%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할 수는 없기에 몇몇 우려점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한국의 위기 대응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적 부분들을 극찬하고 있으며 이제 이런 심층적인 분석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는 과거 남북한도 잘 구별 못하는 외신들이 존재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이후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변화된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